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집에서 커피를 드시는 홈바리스타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따금씩 커피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잘 흘러가던 맛에서 조금 튀는 맛이 느껴지거나 약간씩 불쾌한 맛이 느껴지는 경우죠. 대개 이런 경우 수출이나 원두 전체 탓을 하곤 하는데 원두 일부에서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결점도 때문이죠. 결점두는 일반적인 커피와 다른 모양 그리고 다른 색상을 가진 커피입니다. 생두와 원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생두 결점두로는 벌레 먹은 콩, 부셔진 콩 또는 너무 과하게 발효된 콩, 덜 익은 콩 같은 것들이 있으며 재배나 가공, 보관 중에 발생합니다. 결점 생두를 다 제거한다면 원두가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로스팅 중에 새로운 결점두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는 크레이터, 쉘빈, 스코치드, 그리고 로스팅 결점은 아니지만 퀘이커 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점 원두들은 일반적인 원두와 모양이랑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기에는 일반 원두와 다를 바가 없지만 테이스팅을 하면 결점이 드러나는 커피가 있습니다. 바로 언더 디벨롭과 베이크드라는 결점이죠. 첫 번째 로스팅 디펙트는 크레이터입니다. 분화구라는 의미처럼 원두 표면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인 곳은 주변 다른 정상 조직들에 비해 약간 어둡죠. 이 크레이터 B는 라이트나 미디움 포인트 로스팅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두가 열을 덜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두에 열을 가하게 되면 생두는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두 상태일 때는 이 세포벽들이 오밀조밀한데 로스팅 후에는 내부의 세포벽들이 확정되면서 부피가 생두일 때에 비해 약 1.5배에서 2배 정도로 커집니다. 특히 이런 변화는 1차 크랙으로 부르는 시점부터 더 극적으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로스팅을 할수록 고온의 열을 계속 받아 조직이 손상된 상태인데 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을 계속 받은 그 표면이 탈락하는 겁니다. 따라서 크레이터는 라이트 로스팅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다크 로스팅에서 쉽게 관찰됩니다. 크레이터가 많이 섞였을 때의 맛은 약간 아린 맛, 그리고 더 쓴 맛, 금속성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레이터랑 비슷한 스코치드입니다. 스코치드는 그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원두 표면이 얼룩덜룩한 결점입니다. 주로 초반부터 강한 열로 로스팅을 빠르게 끝냈을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스코치드랑 일반 원두의 화합물을 비교했는데 스코치드에서 4에틸 과이아콜 이라는 성분이 더 많은 함량이 있었습니다. 이 화합물은 스모키한 향과 페놀릭한 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원두 표면이 얼룩덜룩하다고 스코치드라고 할 수 없고 결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원두가 이렇게 얼룩덜룩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퀘이커라는 결점두입니다. 퀘이커는 동일한 생두를 로스팅했는데 다른 생두들에 비해 유난히 색상이 밝은 원두를 뜻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보자면 로스팅 중에 발견되는 결점은 아니지만 원두의 중요한 결점이기 때문에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너무 밝으면 부정적인 풋내나 곡류, 건초 같은 향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줘야 하는 원두 결점입니다. 여기까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원두 결점이었습니다. 사실 원두 한 알은 0.15g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맛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커피는 식으면 부정적인 향미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꼭 제거하고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겉보기와는 다른 원두와 같은데 커피를 내리면 구분할 수 있는 디펙트입니다. 바로 언더 디벨롭과 베이크드죠. 먼저 베이크드는 속까지 푹 익은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를 수비드에서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로스팅할 때 열을 주긴 했는데 엄청 강한 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적은 열도 아닌 애매한 열로 장시간 로스팅했을 때 발생합니다. 커피가 이렇게 연한 갈색에서 흑설탕색, 밤색으로 변하려면 충분히 강한 열이 필요합니다. 이 색상은 화학 반응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냥 저온으로 오랫동안 로스팅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색상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로스팅하기 때문에 성분들은 계속 분해되죠. 베이크드 빈의 향미 특징으로는
신맛은 거의 없고 곡류나 풋내, 그리고 건초, 건빵, 식빵 같은 고소한 느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나서 이 맛을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로스터리에서 이 커피는 베리류와 시트러스 향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소한 맛만 있다면 디펙트로 봐야 할 겁니다. 로스터리나 소비자나 그러한 맛을 기대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스페셜티 커피 씬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로스팅 디펙트인 언더 디벨롭입니다. 여기서 디벨롭이란 단어는 로스팅에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전체 로스팅 시간에서 1차 파핑 이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로스팅 시간이 10분이고 그중 1차 파핑이 7분부터 시작했다면 디벨롭 타임은 약 3분입니다. 그리고 디벨롭먼트는 30%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고 이 언더 디벨롭이 디벨롭을 아예 거치지 않은 커피가 아닙니다. 언더 디벨롭은 쉽게 말해서 덜 익은 커피를 뜻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커피를 구매했거나 매장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런 맛이 난다 하면 언더 디벨롭입니다. 먼저 커피가 시큼합니다. 근데 히비스커스나 시트러스, 베리류 같은 화사한 향이 아닌 그냥 시큼합니다. 되게 날카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치 백미 같은 은은한 단맛을 가지고 있고 곡류나 풋내의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과일류들의 화사한 향은 찾아볼 수 없죠. 저는 약 10여 년 전 스페셜티 커피 초기에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스페셜티 커피에서 말하는 신맛이 이런 거구나 했던 기억이 있죠. 언더 디벨롭은 신맛을 싫어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커피 생두는 원래 신맛을 가지는 유기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스팅이라는 작업을 통해 유기산이 점점 분해되고 수많은 향기를 가진 화합물들이 생성되면서 우리가 아는 그 풍부한 과일향을 가진 커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신맛과 향이 조화를 이룬다면 맛있는 약배전 커피가 되는데 언더 디벨롭은 로스팅을 너무 짧게 해서 커피를 충분히 익히지 못하거나 화학 반응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해 아무 향 없이 신맛만 가지는 커피가 된 겁니다. 다채로운 향미 없이 신맛만 느껴지기 때문에 매력 없는 커피가 된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레이터는 잘 익었지만 조직 손상으로 표면 일부가 떨어져 나간 커피, 퀘이커는 미성숙한 생두로 인해 안 익은 커피, 베이크드는 저온으로 긴 시간 로스팅해서 향미가 밋밋하고 곡류 맛이 나는 커피, 언더 디벨롭은 덜 익어서 시큼함과 풋내를 가진 커피입니다. 평소에 맛있게 먹던 분쇄도와 레시피로 커피를 내렸는데 맛이 일정하지 않고 뭔가 불쾌한 느낌이 난다면 크레이터나 퀘이커 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로스터리에서 제공한 향미 노트와 달리 향이 풍부하지 않고 곡류나 풋내가 느껴진다면 언더 디벨롭이나 베이크드일 수 있습니다. 로스팅은 불 조절의 싸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